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허를 찔리운 김정은이라고 하는 매우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로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서 김정은과의 협상은 프랑스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다른 이들이 보도록 전시했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고 또 상세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강하고 변덕스러운 협상 파트너라고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고사포로 쏴서 완전히 피 튀기는 그런 살육을 했다, 또는 고사 기관총으로 쐈다, 그리고 시신을 갖다가 하얀 방사기로 완전히 불어버렸다라고 하지만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죠. 또 특히 그의 시신이, 즉 머리가 잘려가지고 외부에 전시됐다라는 보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장성택이 목이 잘려서 어디에 걸렸다, 즉 전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셈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생생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정보를 미 정보당국이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도가 기쁜 소식, 즉 굿 뉴스로 되는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을 종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그 총알은 무슨 총알인가? 바로 인권 총알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인권 유린은 그야말로 가장 아픈 것이고 또 더할 나위 없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저지른 인권 유린이 모두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는 이에 대해서 변명할 그런 여지조차 없으며,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은 시종일관하게 이 발톱까지 핵무장한 북한과 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강해 보이고 어디 칼이 들어갈 틈조차 없어 보일 정도로 그 내부가 똘똘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 말대로라면 정말 난공불락처럼 여겨집니다마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하나의 허상일 뿐이고 김정은에게는 치며 넘어가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북한이 선전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자포자기와 또 타협과 굴욕적인 이런 평화 협상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김정은에게 아주 허점이 많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분명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북한이 인권 유린, 즉 그가 사람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또 사자의 머리를 매달아 놓고 측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현장에서 바로 사살하든가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는 등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인 그 역사적 사실이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10여 년째 유엔 총회와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서울에서 활동해도 그들은 우리식 인권,
인권이 계급성 이런 따위에 목이 기어 들어가는 이런 소리만 조금씩 내뿜은 비핵화 협상처럼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인권유린과 그 참상을 신랄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직접 본인이 당한 피해자고 또 자기가 당한 이 피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김정은도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국민들이 성금으로 미국까지 가서 워싱턴에서 성가리에 진행한 제16차 자유북한 주간 행사 때에도 다수의 북한군 장교들과 여성들이 그 몸소리를 치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고요. 이것을 전해들은 미국민들은 그게 정말 사실인가?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인 작자를 인공기와 성조기를 걸어놓고 미국 대통령과 감히 악수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격분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탈북 단체장들은 미 국무부와 이 재무부를 비롯하여 한반도 정책 컨트롤 타워의 이런 중력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갖은 술수와 계략을 쓰는 바람에 이제는 빅딜조차 요원해진 상황인데 차라리 김정은 보고 핵을 포기하라는 소리는 뒤로 하고 일단 북한 인권 문제로 답석해서 북한을 아예 이참에 차라리 붕괴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고 확실하고 빠른 이런 비핵화 접근법이라고 저희들이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에 돌아와서 며칠 안 지나 바로 미국 대통령께서 진짜로 수리쿠션으로 김정은을 공격한 것 같아서 정말로 놀랍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이 북한이 비핵화와 또 자유민주화를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 한방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유엔과 북한 사이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협상과 그리고談판이 계속돼 왔지만 하노이 노딜에서 경험했습니다마는 밤마다 김정은은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막판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 제재의 수위를 계속 높여오고 있고 또 여기에 바빠맞은 김정은은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를 기화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비핵화를 목표로 정상회담까지 벌였지만 하노이 2차 회담을 끝으로 북한에 빅딜이라는 공을 넘겨주었을 뿐입니다. 향후에 제3차, 제4차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비핵화가 아니라 어딘가 애매하고 시간도 끝없이 길고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얼버무릴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한데요. 바로 김정은에게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선 것은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종당에는 핵 군축으로 종결하자는 것이지 그가 핵을 포기하는 데는 꼬물만큼도 머릿속에 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과 국제사회, 남한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또 체제 보장을 약속하던 평화선언을 하던 그가 살아있는 한 핵무기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에게는 뻔히 보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김정은은 북한군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2달 전이죠. 저희 NKTV 방송은 올해 1월에 북한이 인민군 장령 및 고급 군관 대상 특별 강연의 자료를 입수하여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이제 곧 미국과의 최종적인 핵談判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인민군대는 조미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관계없이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의 강군이라는 명예를 드높이며 어떤 강풍,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국가지 혁명의 만능보금인 핵무기를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초롱성같이 사수해야 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세계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러 하노이 회담에 가기 직전에 군부를 향해서는 핵 보유 야망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미국과의談判은 핵 보유국을 공고히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4월 17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이 시정연설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결국 단계적 핵 군축 그리고 단계적 핵 보유국 등극이라는 고도의 의도된 절차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이 비핵화 결과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서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미끼로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겠고 또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동시에 북한은 꽁꽁 숨겨놓고 있는 핵무기를 다 꺼내놓고 IAEA를 포함한 유엔과 미국의 전문가들과 사찰단들의 임의 장소에 대한 본격적인 사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꽁꽁 숨겨놓은 핵을 마지막 한 개까지 다 꺼내놓을까요? 저희가 보건대는 김정은은 그 핵무기를 5만 개나 되는 어느 동굴 깊은 곳에 숨겨 놓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누구라도 찾아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죠. 북한에는 자연동굴과 그리고 폐경, 석탄을 캐기 위해서 동해 바다 밑까지 수십 킬로 뻗어나간 그런 갱도가 허다합니다. 이런 동굴에는요, 전기도 없습니다. 또 이런 굴들에는 걸어서 가다가도 기어서 들락거려야 되는 오소리 굴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오소리 굴들에 어느 사찰다우니 목숨을 내두고 그 굴이 끝까지 들락거리면서 끝끝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온갖 간계를 다하여 핵 보유국을 유지하려는 김정은에게서 핵을 빼앗아낼 방도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핵무기를 숨기는 작업을 했던 바로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인 장소와 개수까지 포함해서 직접 고발하거나 제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누구도 그런 고발과 제보를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가족이 멸족을 당하거나 온 가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동의 자유도 없고 외부와의 연락도 할 수 없게 꽁꽁 닫아매 두었으니 바깥 세상에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 인권이 증진되어서 정치범 수용소라도 없어진다면
또 사사여행으로 외국에 나다닐 수라도 있다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에서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어디든 감출 데가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돌파구이며, 바로 그런 돌파구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한방 가격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굿뉴스이고, 김정은은 아마 허를 찔린 그런 야수처럼 지금 갈팡질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